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여기 황다반사님, 주식만이님 어서오세요. 네, 887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물광산 프리게님도 어서오십시오. 이치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아키바나님, 네, 붉은 악마님, 천하무정님, 돌멩이님, 토닥터님도 어서오시고, 차차님, 김양봉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착한 바람난 양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주말 특강을 열었습니다. 뭐 오늘 토요일이라서 뭐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쉬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이제 매수는 잘 되는데 매도가 안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주제로 한번 놓고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뭐 이쪽에는 뭐 문자가 매수는 잘 되는데 매수가 안 되는 분 이런 식으로 오타가 좀 나갔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매수는 잘 되는데 매도가 안 되는 분들 방송창 제목은 이제 올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죠.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원래 토요일 날에 시황을 잘 안 잡아드리는데 이따가 끄트머리쯤에서 여기 미국 시황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뭐 독일이 한 2.6%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안 오르거든요. 평상시에는 독일이 2.6%, 뭐 프랑스, 영국 2% 전후에서 끝났죠. 영국에서 그 브렉시트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 경제가 잘못될 것처럼 막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유럽이 급등이 나왔고 미국도 어제 또 상승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 폭락 한번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방송 말미에 요거를 시향을 좀 이제 짚어 드릴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미국이랑 유럽이 왜 저렇게 급등을 마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주식시장에 또 호재거리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매도가 안 되는 분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 항상 고민이 뭐냐면 잘 사고 잘 파는 게 그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라면서 여러 이제 회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데 회원들하고 이렇게 뭐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렇게 뭐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 뭐 겸손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 경력이 이제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신지 소리가 작아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한번 더 봐드릴게요. 자, 지금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죠. 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네네. 그래요. 자꾸 이렇게 좀 손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이 매수는 잘 되는데 매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매수할 때는 보통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자리들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들이 매수할 때 그 좋아하는 공략 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어디냐면 아무래도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추격 매수를 피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자리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몇 달만 해보시면 이거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를 직접 해보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목 진단이거든요.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 몇 달만 이렇게 해보시면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샀겠구나 그게 딱 나와요.
대화를 좀 나눠보고 자, 종목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매수가를 안 적어주셔도 어디 좀 샀겠구나 딱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닥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샀건 아니면 중간 허리쯤에서 샀건 아니면 저 위에서 샀건 그냥 저기 뭐야 상따 위주로 하시는 그런 이제 그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눌림목을 좋아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뭐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매매 스타일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눌림목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바닥에서 나오느냐, 중간에서 나오느냐, 저 꼭지에서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주가가 좀 떨어져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저기 위에 좀 올라왔을 때 급등했을 때 샀는데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세력이 팔고 나가서 좀 애를 먹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매수는 잘 되는데 매도가 안 된다. 매수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거 괜찮다. 이거 오를 것 같다. 그럼 바로 사시거든요. 근데 매도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개인들이 매도할 때 힘들어 하실까? 왜 힘들어 할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적어봤는데 매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주가가 그 기업의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주가가 어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이제 급등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보유한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잘 못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재료가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그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모든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 재료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정보에 대한 그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인터넷에 검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급등할 때는 이유가 있고 또 급락할 때도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유를 개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뭐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날 급등을 왜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상한가가 이제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한가 가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재료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상한가를 갈 때 내가 무슨 재료로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상한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재료가 노출되는 것보다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저거 왜 가지? 하면서 상한가 가는 거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시원하게 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이제 꼭지에서 재료가 노출이 되죠. 이래서 상한가 갔습니다. 그럼 그때 개인들이 쫙 들어와요. 거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그 시세가 급등 시세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매도가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왜 올라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재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차트만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트를 뭐 분차트 위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일봉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주봉이나 월봉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도를 하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차트 중에서도 분차트라든가 아니면 일봉 차트 위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차트만 의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독이 돼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전문가 초창기 때는 차트를 띄워놓고 나서 매도하는 방법을 저도 그때는 전문가 초창기 때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팔면 된다. 여기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뭐 그런 것들 쭉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시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느 특정 그 이제 이론을 알면 좀 그나마 편안하게 이제 매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정 기법 있죠. 특히 옛날 기법을 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무료로 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옛날 기법을 가지고 차트에만 의지해서 종목을 매도하려고 하시면 항상 곤혹을 치러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 기법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들이 썼던 기법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쓰다가 지금 안 쓰고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기법을 개인들이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걸 썼던 세력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그거를 뭐 어떻게 변형을 해서 뭘 썼든지 했을 테니 세력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개인들이 이 유명한 기법이다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완전히 그걸 갖고 노는 거죠. 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기법들은 지금은 거의 사장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아예 안 나오느냐? 가끔 나와요. 네. 가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기법이 또 맞는다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특정 기법에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잘 안 되는 분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차트에 의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처음에 얘기했던 요 두 가지 있죠. 왜 올라갔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차트만 의지한다. 요 두 개, 그리고 특정 기법까지 특정 기법에 의지한다. 요게 굉장히 이제 매도할 때 힘든 거예요. 어느 기법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주식을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가겠거니 하고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이제 초과 수익이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초과 수익을 먹어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트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기업의 정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쯤이에요. 그러면 정고점이 여기겠죠. 네. 여기서 사신 분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수익이 한 30%예요. 네. 근데 여기서 팔면 30%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정고점을 딱 제끼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지면 수익이 몇 프로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기본 70에서 80%예요. 한 이틀 만에. 요거를 먹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털리냐면 개인들이 이제 여기 구덩이에서 털린든지 아니면 뭐 급등 직전 아니면 급등 직후 여기 뭐 특정 매물대 정고점 부근에서 다 털리는 거예요. 그 수익이 10에서 한 20% 정도 나면 개인들이 거의 다 털립니다. 끝까지 버틴 분들이 요거 먹고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 주식을 안 산 것만 못한 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상승장에 소외당하는 분들이 수익을 아예 못 내느냐? 아니요.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런 수익 내고 끝내는 거예요. 종목들은 막 30%, 50%, 100%, 뭐 200%, 300%짜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터져 나오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상한가를 연달아 가가지고 수익이 200%짜리나 300%짜리 수익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상한가를 딱 꽂으면서 쭉 한 번에 200%까지 가느냐,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한 번에 300%까지 가느냐,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드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들이 나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들었다 놔요. 조금 올려놔요. 요 정도. 전고점은 한 요 정도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이 한 30%, 한 50%예요. 전고점이 여기쯤인 거예요. 여기를 딱 뚫을 때 상한가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추가로 더 터뜨리죠. 그러면 그게 수익이 150%, 200%짜리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튀어오는 상태에서 거기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소차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튀어 올라오거든요. 금요일날 상한가 나온 종목들 보면 바닥에서 상한가 나온 것도 있지만 중간 허리쯤에서 상한가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간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이겨내셔야 되는지 아세요?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전고점이나 52주 신고가를 제끼는 그것만 한 번만 제껴주면 10%, 20%짜리 수익이 한 50%짜리 수익으로 변하고요.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50%나 30%, 50%짜리 수익이 100%, 200%짜리 수익이 돼요. 이거 간단해요. 근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전고점 아니면 52주 신고가 아니면 직접 매물대 고기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직전 고점이나 그 매물대로 보이는 고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대량 거래가 보이고 아니면 음봉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차트를 보면 막 돌파를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럼 개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털리는 거예요. 아, 과거에 저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야 라면서 딱 팝니다. 딱 파는 순간 거기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수익을 그 20%짜리 수익을 안 낸 게 나은 거예요. 왜요? 팔았더니 일주일 뒤에 200%가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상승장에 소외당한다는 게 아예 수익이 안 나느냐? 나긴 난다니까요. 근데 그거 먹고 뒤돌아섰더니 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팔아갖고 내가 산 거는 지금 물려있고 이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심리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게 몇 달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한 번 심리 꼬이죠? 심리가 왜 꼬이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팔아서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걸 팔아서 그걸 샀더니 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심리가 꼬이죠? 아, 다시 해보자. 했는데 또 거꾸로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시간이 한두 달 지나가고 완전히 심리가 꼬여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매수는 거의 개인들이 비싼 자리에서 사세요. 근데 왜 매도가 안 될까? 차트의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요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이제 그 수호차가 올라온 게 이제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건 신호탄이에요. 그럼 그 뒤에 수많은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또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장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시범 조교기 때문에 수호차 중에서도 풍국 중에 이엔코리아가 이게 지금 시범 조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애들이 그 모양 비슷하게 지금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사는 거는 그냥 쉬워요. 그죠? 종목명 딱 넣고 주문 수량 넣고 매수 단가 딱 지정해서 매수 버튼만 누르면 돼요. 팔 때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 팔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만 생각을 다 해야 돼요. 10월 달에 지수가 급락 나오고 나서 되게 힘드셨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를 거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할 게 별로 없으신 이유가 일단 손해가 많이 나 있고 전반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은 주식에 묶여 있고 현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제 할 게 없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본전이 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현금이 돌아서 주식을 매매하면 기분이 좋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고민할까요? 사는 건 쉽다니까요. 팔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팔고 나서도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매도가 잘 안 돼서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원 상담을 해보면 아 선생님 난 매수는 좀 잘하는데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했어요. 좀 매도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얘기는 여기 해드렸죠. 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버슈팅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잘 파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왜 올라갔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차트만 의지한다. 특정 기법에 의존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수급 분석이 안 되세요. 수급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올 때 그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이 있겠죠. 그게 만약에 뭐 외국인이다, 아니면 기관이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지만 눈에 안 띄는 어떤 세력, 특정 세력일 수도 있겠죠. 이 수급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수급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거의 없으세요. 잘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어느 세력이 물량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수급 분석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한 말씀만 첨언을 한다면, 한 말씀만 더 보탠다면, 그 급등 테마주에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심하게 저기 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근데 이제 급등 테마주인데 거기에서 외국인이 샀냐 안 샀냐 그것만 놓고 수급 분석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중요하니까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팔 수 있으니까요. 네, 마음 바뀌면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메이저 세력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급등 테마주를 무조건 외국인만 보고 아니면 기관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개별주들은 수급 분석을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그 틀에 박힌 수급 분석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고점에 팔려고 하세요. 네. 많이 겪어보셨죠? 너무 고점에 팔려고 애를 쓰시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셨는데 한 2,000원에 샀는데 그 주가가 한 3,000원까지 갔다고 칠까요? 뭐 50% 수익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괜찮은 수익이에요. 대박은 아니어도 괜찮은 수익인데 2,000원에 사서 5,000원, 3,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3,000원 찍고 한 2,8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팔면 되잖아요. 3,000원이 고점이었어요. 차트를 그려볼까요? 2,000원에 샀는데 한 3,000원까지 갔어요. 3,000원이. 그러면 이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봉 하나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살짝. 한 2,800원, 한 2,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아직도 35%, 40% 수익이니까 팔면 되는데, 3,000원에 못 판 게 좀 아쉬워서 좀 기다려 보기로 해요. 조금 기다렸더니, 한 대 더 맞았어요. 2,600원, 2,500원 됐어요. 이렇게 된 거 좀 더 기다려보자.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다 사라졌죠? 에라 모르겠다. 고. 다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려버리기 시작하면 시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께서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려고 중장기로 생각하고 들어간 거라면 그게 설령 뭐 1,000원을 간들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짧은 시각으로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간 거라면 챙겼어야죠.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보면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고점에 팔려고 하는 거. 요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분들은 빨리 이제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처음부터 지금 뭐 4가지만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4가지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는 잘 되는데 매도가 왜 잘 안 될까? 왜 올라갔는지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만 의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정 기법에 의존해서, 그 옛날 기법에 의존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오고 또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분석이 잘 안 되세요. 그리고 너무 고점에 팔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체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 테마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수소차 테마 움직이는 게 수십 개예요. 그 중에 우두머리급이 있고 부대장급이 있고 중간급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 개인들이 눈치 못 챈 종목도 있고 원래 수소차 테마주는 아닌데 갑자기 수소차 테마주로 변신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끝났다 안 끝났다. 아, 지금은 세력들이 첫 번째 올라간 1군, 이제 첫 번째 그 1군이라고 할게요. 1군은 일진이라고 할까요? 일진은 붕 뜨게 만들어 놓고 상한가는 그 2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3진에서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네 번째에서는, 네 번째 4진에서는 저점만 높이면서 아닌 척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요? 급등하면 날리려고.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끝났구나.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한 건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조금 더 가자. 대신에 뭐 비중 조절을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해야겠죠. 전체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뭐 거꾸로 내가 이거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보니까 수급이 좀 약하네. 힘이 약하네. 돈이 딴 쪽으로 빠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령 그 주가가 3,000원에 있다 하더라도 파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돈이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좀 가야죠. 좀 팔아가지고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분들이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맨날 고생하시는 거예요. 좋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물려버리거나 수익 난 걸 못 챙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본인들께서 직접 하실 거면 진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난 직장인이고 나는 뭐 가정주부인데 집안일 때문에 나는 도저히 배울 시간이 없다. 전문가를 고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저희 방에서도 뭐 그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전문가는 매수 사인 내고 매도 사인 다 내주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혼자 하실 거라면 정말 고생해서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배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매수, 매도, 특히 매도를 잘하려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딱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재료를 몰라요. 재료를 알아야 팔죠. 그리고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보통 통상 이런 재료가 나오면 고점인지 아니면 더 가는지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투자 경험이 오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자리에서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트만 의지하면 안 되겠죠. 차트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차트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서 차트를 참고하는 거지. 차트만 보고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고점에 팔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욕심을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스킬, 그러니까 기술이죠. 네. 뭐 기술적인 부분, 뭐 어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법이라기보다 보통 우리가 스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이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매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가지고 이제 좀 속을 좀 상했던 분들, 네, 속상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여기 시황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뒤에 이제 뭐 기법 강의라든가 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거꾸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마감한 거랑 해외 증시 마감한 거랑 잘 한번 보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0.8%, 1.4%로 끝났거든요. 잘 끝났죠. 코스닥도 이제 어제는 잘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여기 보세요. 여기도 1.2, 1.4%씩 잘 끝났죠. 독일을 보면 2.6%. 독일은 선진국 증시 대표적인 선진국 증시인데 하루에 이렇게 큰 급등이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세게 뽑았고 영국도 1.9%, 프랑스도 1.7%까지 급등합니다. 유럽권에서는 요 세 나라 증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사는 나라 1, 2, 3이니까요. 독일이 제일 잘 살죠. 이 나라들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S&P 500 지수, 다우 지수 1.3%로 급등으로 끝났고 나스닥도 1%까지 끝났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도 아까 상승으로 끝났죠. 미국을 보면 크리스마스 때 이때 트럼프 대통령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요게 그 크리스마스 때 폭락했을 때였는데 여기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운봉 하나 살짝 눌렀죠. 요거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2000을 깼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굉장히 낙심하셨어요. 낙담하셨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네요.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게 개인들, 특히 비관론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차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나 비관론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바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워낙 세게 떨어졌고 여기에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경기 둔화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옆으로 돌든지 올라가도 굉장히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개인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차트가 어떻게 나와요? 개인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개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오죠. 옛날 같으면 차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옛날 차트랑 거의 똑같았어요. 뭐냐면 처음에 급반등 나올 때 양봉이 강해요. 쭉 어느 정도 올라오죠. 이 급락의 절반 정도 올라오게 되면 캔들이 작아져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통상적으로는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요.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개인들이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 그럼 여기쯤에서는 떨어질 거야. 떨어지긴 뭘 떨어져요. 그냥 제껴버리죠. 그리고 다시 봉 길이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왜 문제가 됐었냐면 여기 저점이 여기였었어요. 여기를 지금 위쪽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된다 그랬죠. 대통령이 매수한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다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믿어주신 무방 회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방 회원분들은 정말 많이 믿어주셨어요. 왜요? 열심히 주식을 사셨거든요. 개인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비관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경기 둔화가 되고 하락장이 시작된 거면은 전저점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시 못 올라와요. 정말 하락장이 시작됐으면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버리죠? 이게 뭐겠어요? 여기가 가짜 하락이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죠? 요즘에 그런 기사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잘 점점점 뒤로 사라지죠.
왜 그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채세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경기 둔화 뉴스 다 어디 갔어요? 나오긴 나와요. 우려된다고. 근데 자꾸 그 양이 줄어든다는 거 못 느끼세요? 이 얘기 1월 초에 이제 해드렸었는데 뉴스가 바뀌고 있다. 그게 뭐겠어요? 바닥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력들이 이제 그만 주가를 밑으로 이제 그만 빼겠다. 그런 뜻 아니냐.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방에서 얘기했었어요. 네.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리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뭐 당연히 따라 올라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여기를 급락했을 때 누가 주도했냐면 기술주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누굴까요? 이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누굴까요? 다른 애들이에요. 이 업종은 내가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누가 올라오는지. 왜냐면 그때는 여기 바닥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게 이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주가가 급락할 때는 기술주들이 빠져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술주들이 빠져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쳤는데 주가를 회복하는 건 누굴까요? 다른 애들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은행주 있죠. 은행주가 하루에 6%, 7%, 9%씩 급등했어요. 떨어지긴 기술주가 떨어졌는데 은행주 같은 게 올라왔어요. 은행 업종에 대해서 또 뭐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또 은행주 가서 또 막 사실라. 은행주가 나쁜 건 아닌데 매수 추천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떨어질 때 업종과 올라올 때 업종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뭐만 하냐? 떨어질 때 업종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건 이제 옛날 세력들이 그걸 이제 주도주에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한 주도주가 끝나고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주도주는 떨어지고 새로운 주도주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몸살이 되게 심했던 거죠. 주가가 급락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 이거는 한 번 더 선을 그어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저 1월 말부터 선을 그어보면 이 저항 여기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뚫고 올라왔잖아요. 보이시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뚫고 올라왔어요. 뚫고 나오기 전에 얘기해드렸어요. 뚫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서 미국이 같이 급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비관론자들 패닉 올 거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제보다 이제 월요일날 주가가 더 비싸질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주가가 저렇게 올라오면 비관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 조정을 받을 거다. 근데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면 조정 안 받고 양봉 한 두세 개 더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한 번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 번에 안 올려도 음봉 한두 개 살짝 눌렀다가 바로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결정하셔야 돼요. 자꾸 주가가 비싸져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종목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자꾸 비싸져요. 개별주들은 자꾸 상한가를 찍고 올려버리고 주도주들도 지금 저점을 자꾸 높여서 직전 고점 자꾸 제끼려고 그래요. 대형주도 여러분들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요. 순식간에 한 달 동안 50% 100%짜리 그냥 기본으로 나와요. 대형주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세요?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외 증시까지 폭등했는데 지금 증권시장 작년에 너무 침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증권 거래세 인하 폐지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인하하겠다. 인하 얘기 막 나오죠?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폐지보다는 인하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당의 실세, 당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계속 얘기가 나와요. 매일매일. 거래세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폭등 나옵니다. 안 그래도 바닥 찍고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거래소, 우리나라 증권시장 거래세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붓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활활 타고 있었는데 거기다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폭등 나옵니다. 그럼 지수만 올라갈까요? 종목은 안 가요? 종목이 가야지 지수가 가는데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망설이실 거냐 이거예요. 지금은 대형주를 하셔도 되고 중소형 개별주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건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이에요. 단기를 원하시건 중기를 원하시건 장기를 원하시건 뭐 그 중간이 스윙인데 뭐 단기건 스윙이건 중기건 뭐든지 여러분들 지금 큰 수익 낼 수 있는 장이에요. 길게 보면 볼수록 정말 큰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저평가된 종목들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재료가 강한 테마성 종목들이 먼저 급등해요. 이건 항상 그랬어요. 왜요? 심리를 살려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지수가 쭉 올라갈 때 주도주 상승하고 개별주, 실적 좋은 것들 쭉 올라가죠. 저평가된 종목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 지수가 또 올라가다가 살짝 상승 중 찾아오는 조정을 만약에 맞게 되죠. 그럼 또 뭐가 갈까요? 개별주 또 가는 거예요. 화려한 개별주 항세 시작.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항상 큰 급락 뒤에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꼭 폭락이 들어왔어요. 폭락 들어왔을 때 누굴 죽이느냐? 신용물량, 대출 이런 것들 싹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셨는지 저도 잘 알아요.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어요. 그것들을 올해 다 만회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마세요. 아까 이제 매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수가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야 되느냐. 최근에 우리 방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종목들, 저희 방 종목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종목을 빨리 우리 방 종목으로 교체하려고 하세요. 본인들께서 그냥 처음에는 그래요. 이거 종목들 좀 올라오면 본인들께서 갖고 들어오신 종목들 조금 올라오면 제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종목을 살게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와요. 제 거 다 팔고 전문가님 거 교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본인들께서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종목들이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시겠어요? 이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시겠지만 그 앞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기존 회원들은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시겠어요? 이분들은 종목을 사놓고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방송에서 그냥 가만히 놀고 있었겠어요? 계속 무언가를 설명했거든요. 뭘 설명했냐면 개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털릴 건지에 대해서 3개월은 내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11월, 12일 한 3개월 동안 계속 거의 그 얘기했어요. 무슨 기법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털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돈 번다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거의 세뇌 당할 때까지 들으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방 추천주 갖고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딴 데 가서 기법 강의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거 깨달으려고 그렇게 주식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기법 강의 왜 하는 줄 아세요? 세력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들은 어떻게 털릴 것인가? 그거예요. 세력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죠.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뭐겠어요? 세력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영분들은 제가 늘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수익만 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실력도 굉장히 금방 늘으세요. 왜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겠죠. 근데 개인들은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지만 개인들의 행동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그거를 얘기했어요. 요번에 큰 폭락이 들어왔었죠.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조정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방 회원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걸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제가 뭐 지수가 이럴 때는 어디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주가가 상승 나올 때 바닥에서 개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개인들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어요. 왜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랑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으셨어요. 종목들이 이제 막 급등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목들이 쌉니다. 싼 종목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행동들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요. 돌멩이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세뇌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사시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드렸던 매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그 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잘 끝났거든요. 유럽도 잘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또 좋은 상승이 또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월요일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 저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